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상식으로 스톨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할 호주 상식입니다. 스톨른 제너레이션 혹은 스톨른 칠드런이라 불리는 한국어로는 도둑맞은 세대 혹은 도둑맞은 아이들이라 해석되는 이 말은 원주민 부모로부터 주로 혼혈 아이들을 강제로 뺏어온 이 호주 역사를 말합니다. 개화라는 명목으로 베이킹 가정에 입양했다라고 미화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뺏어와 노동 착취를 한 시대를 말합니다. 1905년부터 1967년까지 법적으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뺏어오는 게 허용되었고 이후 7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침략자들이 젊은 원주민 여성을 성착취해서 혼혈 원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순혈의 원주민들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원주민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백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법의 시작은 1869년 빅토리아 법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아이를 떼어내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법의 이름은 원주민 보호법이었지만 이 법은 아이들을 훔쳐오는 법이었습니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1915년 비슷한 법이 제정될 때는 2명의 의원이 부모로부터 아이를 훔쳐오는 것이라며 농장의 노예로 무급 노동력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의 제정 이유로는 단지 원주민이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1910년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모든 원주민과 18세 이하 혼혈아이의 가디언법이 나오면서 아이를 강제로 뺏어오는 것이 또 법제화되었고 이후 유럽인과 결혼한 원주민 여성을 빼고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원주민 여성에 대한 관리권이 주정부에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 떨어졌던 아이들의 1935년의 증언에 따르면 몇 명의 아이들은 10살 때 엄마 이모와 함께 이 우체국을 갔다가 경찰들이 이들을 부름에 데려간다고 경찰차에 태운 후에 몇 킬로 달리지 않아 엄마와 이모만을 차 밖으로 던지고 아이들만을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울며 엄마를 찾았지만 어차피 돌아갈 수 없었고 엄마들은 소리를 지르며 차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들은 부르메에서 이틀을 갇혀있다 도시로 가는 배에 실려 이동한 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로 가까스로 부모와 살 수 있었다는 한 여인은 엄마가 애보리지널로 혼혈이지만 백인들 사이에서 엄마가 애보리지널이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애보리지널인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애보리지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시켜서라는데요. 이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빼앗길까 봐 혼혈인 걸 계속 숨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 빼앗긴 아이들은 대부분 종교시설이나 자선단체에서 생활했고 이 시설에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면 경찰이 동원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이 입양이라는 이름 하에 백인 가정에 들어가 가정부로 일했고 남자아이들은 농장 노동자로 나가 일했습니다. 당시 하장 노동력이 필요하던 분야였는데 주민들을 개화시킨다는 미명하에 노동력 착취를 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입양이랍시고 데려간 가정들은 이들을 먹이고 재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가정이거나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 대부분이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정부 컨트롤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 아이는 자신이 18세가 되었을 때 처음 엄마 아빠와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친부모로부터 받은 편지와 사진, 생일 카드 등을 처음으로 봤다고 합니다. 엄마로부터 떨어뜨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모릅니다. 추정으로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나 원주민의 인구로 볼 때 최대 3명 중 1명꼴로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빼앗긴 아이들이 원래 원주민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을 마치는 경우가 더 적었고
범죄 기록은 더 많았으며 마약 복용도 2배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나은 것은 소득인데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직업이 나아서가 아니라 도시화된 아이들이 이 복지 혜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혜택을 잘 찾아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35%의 아이들만이 자신의 애보리지널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고 2019년 조사에서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멘털 헬스에 문제가 많아 알코올이나 자살,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스톨른 제너레이션이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이후 1995년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이 IMF가 있던 1997년에 이 청문회가 끝나고 Bring Them Home이라는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 노던 테러토리와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나 호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는 애보리지널에게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수장이었던 존 하워드는 과거의 정책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사과를 거부했고 이후 사과 압력이 거세지자 사과보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사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질 않았고 10년이 지난 후인 2008년에서야 케빈 러드가 수상이 되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냅니다. 이때가 2008년 2월 13일입니다. 호주에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사과 영상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를 알아볼 시간도 없이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대부분이 학대를 당하거나 강제 노동을 당했으니 제대로 배움이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세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조금씩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